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3나노의 저력과 한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TSMC 올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하나 9조 원 수준인데요. 1년 전 동기보다는 한 25% 줄었지만 시장 예측치인 8조보다는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은 지났고 점점 나아진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3나노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마크류는 지난해 연말에 이 3나노의 양산 수율이 5나노의 양산 당시 수율을 넘어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던 TSMC가 핀펫을 3나노까지 고수하면서 양산 수율에 고전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마크류의 발언 이후 10개월가량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TSMC 3나노 수율은 55%에서 한 60% 수준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는 상황인데요. 이 공정 적용 초반이고 극미세 공정이니만큼 이전 그 첨단 노드보다 수율이 부진할 수 있지만 수요가 그 팹리스의 3나노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이번 TSMC의 3나노 실적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TSMC의 노드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1등은 역시 5나노였습니다. 무려 전체 매출의 37%가 5나노였습니다. 그 다음은 7나노였는데요. 16%였습니다. 37%가 5나노, 16%가 7나노였습니다. 이 두 개 노드를 합치면 53%나 됐습니다. 이게 바로 TSMC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16나노, 28나노 등의 순위였는데요. 다 10%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의 3나노는 전체 매출의 6%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TSMC의 매출에서 3나노가 잡힌 게 이번 분기가 최초라는 점입니다. 2023년 3분기가 첫 3나노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3나노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첫 매출 비중이 잡힌 게 올 3분기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팹리스들이 칩 불황기를 맞아서 너무 비싼 데 비해서 칩 성능 개선의 체감 효율은 떨어지는 3나노를 그간 많이 외면했다는 점이고, 여기에는 파운드리의 수율 부진이라는 기술적 측면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3나노의 증가와 3나노의 더딘 적용과 5나노의 증가입니다. 3나노에 대한 더딘 적용은 사실 5나노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 이슈입니다. 이 껌 대신 닭이라고 3나노 대신에 5나노를 채택하니 5나노가 37%까지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호퍼백 같은 경우도 5나노로 제작됐죠. AI 칩이 크게 부각되면서 5나노가 더 각광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5나노와 7나노를 더하면 50%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53%였습니다. 여기에는 5나노가 크게 늘고 7나노가 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는 사실상의 5나노 칩인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아이폰 15 프로와 맥스 모델에만 3나노 칩인 A17 프로를 탑재한 데서 보듯 3나노 칩의 대용으로 5나노 칩이 많이 쓰인 탓에 5나노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AI 칩 부각, 엔비디아의 5나노 GPU인 호퍼백이 큰 인기를 끈 것도 5나노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3나노 칩 매출 비중 6%는 전부 아이폰 15 기본 모델의 몫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맥스 몫만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죠. 아이폰 15 기본 모델이 아니라 아이폰 15 프로와 맥스 모델만 3나노 칩 매출 비중에 잡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와 맥스 모델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가 다시 부활하면서 애플이 거대 시장에서 주춤하는 상황인데요. 발열 이슈가 터졌고 이전 AP에 비해서 그다지 칩 성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아이폰 판매 부진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생각보다 판매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아이폰 15 모델 하나로
3나노가 6%, 매출 비중 전체 6%를 찍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쁜 실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5나노의 경우도 매출이 처음 잡힌 때가 2020년 3분기였는데요. 전체 매출의 8%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은 다 주자릿수 비중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이 3나노의 경우는 애플 아이폰 딱 하나의 품목만으로 첫 분기에 매출이 잡힌 분기에 6%를 찍었다는 것은 나쁜 실적이 아닙니다. 달리 보면 3나노 칩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나노 웨이퍼 장당 가격은 2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싼 가격 때문에 이 팹리스가 외면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채택만 한다면 이건 바로 노다지 사업, 고마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 참고로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 같은 경우는 TSMC가 애플의 3나노 공정 이용 가격으로 웨이퍼 장당 17,000달러를 표준 가격으로 제시했고 이것도 수율이 70%를 달성한다는 조건에서 적용된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실제 그 애플은 TSMC의 3나노 수율이 70%가 안 되기 때문에 웨이퍼 장당 가격으로 17,000달러를 밑도는 가격을 적용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찌됐든 첫 3나노 분기 실적으로는 고객이 애플 아이폰 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7나노 이하, 그러니까 753 나노 칩 비중이 전체의 59%나 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TSMC의 매출이 고난도 칩에 오리엔트되어 있는지 잘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바로 TSMC의 저력이죠. 이 추세를 이어가느냐 여부가 결국 TSMC 입장에서는 중요할 텐데요. TSMC로서는 올 4분기부터 내년인 2024년 그 3나노 고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그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이 N3는 N3B라고도 합니다. 이 N3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대중화된 노드로 평가받는 N3E 노드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 첫 번째 노드인 N3와 두 번째 노드인 N3E는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N3 같은 경우는 높은 설계 비용과 노드 구현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비용이 비싼 게 흠입니다. 반대로 N3E는 범용 노드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가격이 싼 이유는 기존 N3 노드보다 6개가량 EUV 공정 개수가 작다는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N3E의 문제는 SRAM 밀도가 낮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수율, 가격 등을 모두 배제하고 칩 성능만 놓고 보면 N3E로 만든 칩은 N3 칩보다 성능 측면에서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바로 N3와 N3E의 장단점이죠. 사실 N3E 노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HPC 분야에서 고객이 나올 것입니다. HPC 쪽에서는 애플의 CPU인 N3 CPU일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이 N3가 3나노 1세대 노드인 N3를 활용할지 아니면 N3E를 활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다만 3나노로 건너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년인 2024년 출시되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도 TSMC의 3나노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블랙엘 GPU는 호퍼백을 잇는 차세대 AI 칩인데요. AMD, 인텔, 스타트업의 GPU까지 모두 엔비디아 타도를 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서둘러 3나노 GPU인 블랙엘을 내년에 내놓을 수 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AP와 관련해서는 애플 외에 미디어텍, 퀄컴 등이 고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가 3나노 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삼성과 TSMC 간의 수주 싸움이 가열될 것이 확실합니다. 일단 TSMC는 내년인 2024년 4분기에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 양산을 늘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3나노가 탄력을 받고 범용화된 주력 노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그 삼성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적용을 먼저 3나노에 했고
이게 바로 선두 파운드리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3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 기존 핀백 공정을 고수하지 않고 먼저 공정에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삼성이 기술적 이니셔티브 확보나 수율 제고 관점에서도 뒤늦게 2나노부터 게이트 올라라운드를 도입하는 TSMC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애플의 3나노 AP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도 TSMC로서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칩은 3나노 1세대 노드인 N3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N3는 이 가격보다는 성능에 천착한 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이런저런 구설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TSMC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칩 시장에서 가장 최선단 노드라는 3나노 그리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2나노는 이전과는 다른 난이도로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애플을 뺀 대부분의 다른 팹리스들은 내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나 3나노 칩을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TSMC의 3나노 행보, 3나노 매출 비중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